여자들이 안 달라는 남자,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인기 많은 남자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잘생긴 외모, 좋은 몸, 직업, 당연히 다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약을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자에게 인기 많고 저 사람은 끊임없이 여자친구를 만나내 하는 남자들이 있죠. 그런 남자들의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자 앞에서 긴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고 특별한 말을 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긴장 안 하고 여유 있는 그런 섹시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오늘은 바로 여자 앞에서 긴장 안 하는 섹시한 남자가 될 수 있는 개사기 스킬 딱 3가지만 알아볼 거예요. 딱 3가지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제 채널에서 다른 영상도 중요하지만 이 영상만큼은 꼭 배워가세요. 진짜 이번 영상만 따라하셔도 여자가 여러분을 대하는 눈빛,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여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무조건 도움되니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뻔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 여자 앞에서 긴장을 안 하려면 여자를 편하게 생각하라. 나는 자신감 있는 남자다 어쩌고 하면서 자기 세뇌를 해라. 남자 본인의 삶에 집중하면 여자는 따라온다. 이런 도움 안 되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렛츠고. 처음부터 어려운 말 나와서 끄시려고 했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이 여자 앞에서 긴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긴장을 안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여자 앞에서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자의식 때문이에요. 자의식이 뭐냐면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 신경 쓰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관심 있는 여자 앞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오늘 머리 스타일 별로인 것 같은데 면도는 했나? 아, 무슨 말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자의식이 높아지면 긴장이 되고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되니까 찐따같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간단해요. 자의식을 낮추면 긴장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의식을 낮추면 긴장 안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하면은 진짜 무책임하겠죠. 당연히 제 채널에서는 방법까지 떠먹여드립니다. 자의식을 낮추는 개꿀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배워가셔도 제 채널에서 다 얻어가시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로 상대방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이 관찰한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상대방의 몸짓, 말투, 헤어스타일, 감정 변화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즉각적으로 긴장이 풀려요. 왜 그럴까요? 자의식이 자기 자신에 대해 신경 쓰는 거라고 했죠. 상대방을 관찰하다 보면 집중하는 대상이 여러분 자신에서 상대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의식이 낮아지니까 긴장감이 풀리는 거죠. 낯가리고 긴장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을 잘 안 쳐다봐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긴 한데, 보통 연애 못하는 남자분들이 긴장이 돼서 상대방을 안 쳐다보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안 쳐다봐서, 즉 관찰을 안 하고 자기한테만 신경 쓰니까 긴장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제 뇌피셜이 아니라 진짜 근본이 있는 방법인데, 실제로 엄청 유명한 연기 훈련법에 마이즈너 훈련법이라고 있습니다. 연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는 방법이라고 보실 정도로 유명해요.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을 관찰하는 훈련이에요. 예를 들면 너는 지금 눈을 깜빡했어. 너는 지금 내가 말하니까 당황했어. 너는 지금 코로 숨을 쉬었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상대방을 관찰하면서 교감하는 거예요. 왜 연기 훈련을 하는데 이런 관찰하기랄까요? 바로 자의식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이 연기야말로 자아 자체를 없애고 다른 캐릭터, 다른 사람의 자아를 자기 몸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가장 자의식을 낮춰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 훈련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관찰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단계로는 관찰을 하고 나서 발견한 것들, 여러분이 느낀 것들에 대해서 여과 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놀려도 좋고 장난을 쳐도 좋고 칭찬을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자켓을 입고 와서 관찰을 쭉 하는데 어깨뽕이 좀 있어. 그러면은 어깨뽕이 좀 장난 아니시네요.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죠.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반응이 좋아지면 당연히 긴장도 더 풀리겠죠. 또는 여자가 내 옷 이상한가 하면서 여자 쪽에서 긴장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 쪽에서 긴장을 하면 여러분은 아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긴장했네 하면서 긴장을 덜 하게 되겠죠. 친구들이랑 술 먹을 때 한 명이 너무 술에 취해 있으면 나는 괜히 술을 깨게 되는 원리랑 비슷합니다. 또 카사노바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여자를 잘 꼬셨던 비결이 바로 칭찬이라고 해요.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만 들여도 여러분은 남들보다 몇 배는 칭찬을 잘하게 될 거예요. 네, 여자 앞에서 긴장 안 하는 방법,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관찰하기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스킬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건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 앞에서 긴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여자가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편의점 알바 면접을 볼 때 긴장될까요? 아니면 대기업 면접을 볼 때 긴장될까요? 당연히 대기업 면접이죠. 왜 그럴까요? 편의점 알바는 언제든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대기업은 경쟁률도 세고 붙으면 직업이 생기는 거고 내 커리어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 앞에서 긴장하는 이유는 여러분 인생에 여자가 별로 없기 때문이고 너무 희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자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자를 많이 만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이거면 해결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면 됩니다. 진짜로요. 저도 한 7년 전만 해도 여자랑 샤브샤브 먹으러 가서 눈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만 쳐다보다가 눈 마주치면 뻘쭘해서 피하다가 결국 마주쳐서 뭘 봐라고 했었어요. 진짜 개찐따 같죠. 이런 긴장하는 습관도 여자 만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여자를 많이 만나다 보면 뭐 또 다른 여자 만나면 되니까 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기 때문에 여자 한 명 한 명 앞에서 긴장을 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아니, 내가 안 만나고 싶어서 안 만나는 거임? 이게 좀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안 만나고 싶어서 안 만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난 이후로는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핑계 대시면 진짜 안 됩니다. 이제 맨날 저는 만날 여자가 없어요. 저는 뭐 연락할 여자가 없어서 카톡하는 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러는데 제가 여자 만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더 이상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길거리에 나가서 번호를 물어봤어요. 제가 길에서 번호 딴 것만 수천 개가 돼요. 제가 또 번호 수천 개 땄다고 하면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는데 컴퓨터로 블랙홀 반지름도 구하는 시대인데 번호 수천 개가 대수입니까? 하루에 3개씩 1년 동안 매일 따면 1000개예요. 저는 번호 따는 것만 7년은 한 것 같은데 뭐 1000개는 훌쩍 넘죠. 그러면 번호는 어떻게 따나요? 하실 텐데 제가 방법까지 여기서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기니까 댓글에 신청하시면은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번호 따는 법, 번호 받은 다음에 카톡하는 법,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이걸로 충분해요. 나가서 번호 물어보고 여자를 많이 만나세요. 여러분이 한 25년 모쏠 아니면 찐따로 살았다면 이제 나머지 인생은 여자 앞에서 어버버거리면서 살면 안 되겠죠. 번호 따서 여자 몇십 명만 만나도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보통 어린 남자분들이 평생 1대1로 각 잡고 밥 먹어본 여자가 뭐 5명, 10명 이거밖에 안 될 텐데 갑자기 6개월 동안 20명이랑 밥 먹어봐요. 거기서 연애도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번호 물어보는 게 그냥 사기입니다. 그냥 안 할 뿐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은 꼭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번호 물어보는 거 안 좋아한다는데요. 길에서 번호 안 준다는데요. 가벼워 보인다는데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정말 좀 해보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여자들이 소개팅 어플도 하고 클럽도 가고 헌팅 술집도 가고 다 하는데 길에서 번호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벼워 보일까봐 걱정할 만큼 능숙해지려면 여자를 꽤 많이 만나봐야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대외적으로는 자기는 진지한 만남 좋아한다 뭐 이렇게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여자들 말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이봐 해보기나 했어? 좀 해보고 얘기합시다. 경험치를 안 쌓고 방구석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봤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경험치 없이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서 생각 많이 하고 시뮬레이션 돌리면은 버그 나는 거예요. 좀 해보세요. 30대 후반 40대 이런 여자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분들이 번호 물어보는 걸로 한 달 만에 모쏠 탈출하고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이게 그냥 사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만 없을 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또래 남자분들이 소개팅 해봤자 뭐 5번 10번 해봤겠죠. 여러분은 번호 따서 한 달 안에도 5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의 평생의 경험치를 여러분은 한 달 만에 쌓을 수도 있는 거죠. 게임으로 치면은 경험치 핵 쓰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죠. 번호 물어보는 게 어렵다 하면은 모임 같은 거 많이 나가세요. 와인 파티, 어디 파티 이런 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 남자분들한테 파티를 많이 다니세요 라고 했는데 그런 파티가 어딨나요? 뭐 그런 거 없던데 너무 현실이랑 동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진짜 구글 검색만 해도 나오거든요. 파티 참가 신청 이런 거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그걸 안 찾는 거는 이 사람이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함에 파묻히지 마세요. 방법은 찾으면 나온다. 이 마인드 가지고 찾으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떠먹여주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잖아요.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 가끔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안 만나다 보면은 방어 기제 때문에 여자 욕을 하고 다녀요. 한국 여자는 어떻고 이러는데 그런 염세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기회를 찾으세요. 좋은 여자 진짜 많습니다. 여자 욕할 거면은 한 100명 정도 만나보고 여자 별거 없더라 이래야 간지지. 여자 5명도 못 만나보고 여자 욕하면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TV에서 하도 여자들이 뭐 다정한 남자가 좋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남자분들 중에서 착한 남자 코스프레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착한 척을 하려고 하면은 여자 앞에서 더 긴장됩니다. 더 찐따처럼 보이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쓰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여자 앞에서 떨리는데 연기까지 하려고 하니까 더 떨리는 거죠. 내가 착하게 행동하면 여자가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행동을 하니까 더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착하게 보여봤자 여자들이 여러분 얕잡아보고 부탁만 더하고 이러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성이 진짜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굳이 착한 척 안 해도 충분히 착해요. 그만 착한 척 하셔도 됩니다. 앞에서는 조금 빡세고 무거운 주제를 좀 다뤄봤으니까 이제는 가벼운 얘기들을 해볼게요. 여자 앞에서 긴장 안 할 수 있는 소소한 꿀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짜 유치한데 여자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상상하시는 거예요. 얘도 집 가면 뭐 똥 싸고 뭐 코딱지도 파겠지 이렇게 유치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기하게 좀 편해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으로는 외모를 꾸미세요. 이 자신감에는 외모 꾸미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옷 새로 사서 입고 나가면은 뭔가 자신감 생기고 그런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외모 뭘 꾸며야 될까? 일단 머리 스타일이 제일 중요해요. 다운펌 하시고 머리는 요즘 유행하는 뭐 아이비리그 컷, 드랍 컷 같은 거 하세요. 그리고 수염 제모 꼭 하시고 옷도 예쁜 거 찾아서 입어보세요. 다음 꿀팁은 이 여자랑 잘 안 되는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하고 대화하다가 집에 갔는데 여자애가 막 연락을 끊어. 이렇게 망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실패하는 상상을 하면 긴장이 덜해요. 실패해도 생각보다 별일이 안 일어난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내 인생에 큰 영향이 없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얘랑 썸 깨지면 어떡하지? 얘가 날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이 줄어들 거예요. 이번에는 어차피 망해도 되고 경험 삼아 여자랑 대화하는 거다 이런 생각
생각을 하면 긴장이 덜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되고요. 그 다음 꿀팁,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앞에서 착한 척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이 뭐 소개팅을 나갔다 하면 여자가 좋아할 것 같은 곳 가지 말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카페를 가세요. 물론 뭐 돈가스집 가거나 제육볶음집 가면 안 되겠죠. 그건 사회성이 없는 겁니다. 소개팅 장소로 무난한 곳 중에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걸 먹거나 가고 싶은 데를 가세요. 예를 들면 뭐 머랭빙수가 맛있을 것 같다 하면은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개팅 자리에서도 이상한 카페를 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즐겁고 편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긴장이 된다면 긴장이 된다고 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소개팅 나가서 긴장되는데 안 하는 척 하면서 막 가오 잡는 것보다는 아 소개팅 오랜만이라 떨리네요. MBTI I 된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멋있는 척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간미를 드러낼 때 반응이 더 좋아요. 네, 이렇게 여자 앞에서 긴장 안 하는 개사기 스킬 3가지를 알아봤는데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다시 태어날지 말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20, 30대 남자분일 텐데 이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으면 젊었을 때 여자 좀 많이 만나보시는 게 좋아요. 방법은 제가 진짜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무료 코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여자 많이 만나기에 특화된 내용만 담은 무료 연애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적어도 여자한테 쩔쩔매면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신청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다 보시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투자해서 연애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신청하시면 바로 오니까 지금 당장 클릭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남자분들 잘 클릭하셨습니다. 본론부터 얘기할게요. 오늘 영상은 자신감 키우는 방법입니다. 어떤 자신감이냐고요? 이 일상생활에서 소심하게 어버버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학교나 회사에서 발표 잘하는 자신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쁜 여자친구 사귀는데 필요한 자신감 모두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던 뭐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운 남자들 있죠? 여자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예쁜 여자친구 만나는 그 남자들처럼 되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방법이 있지만 다른 건 필요 없고 이 5가지만 알면 돼요. 심지어 여러분이 이 자신감을 탑재하면 돈까지 잘 벌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슨 금따를 해라, 뭐 매일 거울을 보면서 넌 최고야, 이런 자기 암시를 해라 같은 이 사이비 종교 같은 말을 안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을 아는 친구에게 알려줬는데 이 대인기 피팅까지 있던 친구가 이 방법으로 자신감을 얻더니 이 피팅 모델하는 여자친구도 사귀고 뭐 보험 영업으로 월에 600 이상 벌더라고요. 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대인기 피팅이 있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방법들은 제 뇌피셜이 아니고 실제 논문 근거로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신감을 얻는 방법 첫 번째는 메타인지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용어 나와서 영상 끌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진짜 중요한 개념이라 첫 번째로 넣은 거니까 1번이라도 끝까지 봐주세요. 이 메타인지는 정말 중요한 능력인데 바로 나 자신을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축구 선수인데 드리블을 잘하고 패스를 잘 못한다고 했을 때 아, 내가 패스는 잘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이 메타인지가 높으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직업적 성취, 즉 돈도 잘 벌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능력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메타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흔치 않아요. 이 조기 축구에 나가면 죄다 자기가 메시 날강두죠. 이 자기가 패스를 못한 건데도 남 탓을 하는 경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 메타인지랑 자신감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이 타고난 성향을 잘 파악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서 내 강점을 활용할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타고난 성향이 순하고 중성적인 남자라고 쳐볼게요. 이런 분들은 아, 내가 부드러운 성향이구나 라는 메타인지를 하고 이 다정함과 부드러움 속에서 카리스마 그리고 자존감을 키워가야 합니다. 근데 이 순둥순둥한 남자들이 유튜버에서 앤드류 테이트 영상 보고 와 나도 존나 상남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설프게 흉내내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남성성은 키워야 하는 거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매력 있는 거지만 여러분이 유재석님으로 태어났으면 김구람님처럼 공격성 있는 사람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성향을 파악해야 여러분의 강점이 발현이 될 거고 그래야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자신감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성향을 연계하는 거는 티가 나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겠죠. 이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MBTI 검사가 가장 대중적이고 쉬운 방법이고 뭐 갤럽 강점 검사 이런 전문적인 검사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강점, 단점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뭐 나 성격 어떤 거 같냐, 뭐 나 어떤 머리 어울릴 것 같냐, 어떤 옷이 어울릴 것 같은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 명한테 물어보고 공통된 답이 있으면 웬만하면 그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중에 주구장창 머리를 올리고 이마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분명 남이 봤을 때 이 내린 머리가 잘 어울리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남들에게 물어봐서 10명 중 8명이 너 내리는 머리 하는 게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내리는 머리로 바꿔야죠. 그러면 더 멋있어지는 겁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 남성 호르몬 키우기입니다. 앞에서 중성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에 맞는 강점을 키우라고 했지만 이 단점 보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성적이면 이 남성성이 부족한 게 단점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 남성성까지 키우면 얘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자신감, 진취적인 성향, 공격성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내향적이고 소심하다면 이 남성 호르몬을 키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소심함을 해결하기 위해선 남성 호르몬이 필수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남성 호르몬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수컷 조상님들이 짱돌 들고 창 들고 사냥하게끔 만드는 호르몬이었습니다. 실제로 인위적으로 스테로이드 같은 걸 해서 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 사람들을 보면 로이드 레이지라고 해서 엄청 공격적으로 변하죠. 이 남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자라면 어느 정도 공격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진취적인 성향을 키우게끔 하기 때문이에요. 씨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큰 꿈을 꾸게 하고 더 진취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게 남성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이 남성 호르몬을 어떻게 키우냐?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특히 하체 운동이요. 2017년 버드나르 박사 그리고 2014년 페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도 빼야 됩니다. 이 체지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몸이 좋아지면 자동으로 자신감이 생겨요. 이 외적으로도 멋있어지고 덩치가 커지면서 이제 속된 말로 이 어깨빨, 가오가 생기면 자신감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여러분이 소심하고 무기력한 남자라면 운동을 꼭 하셔야겠죠. 그리고 헬스 말고 격투기류, 복싱, 유도, 레슬링 이런 거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드리는 조언인데 아무리 한국이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이 남자라면 덩치 크고 무서워 보이는 남자 앞에서 본능적으로 주눅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격투기를 배우면 굳이 실전에서 쓰지 않더라도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죠. 여러분이 엄청 말랐거나 비만이라면 우선 표준 체중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 격투기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도 레슬링이나 주짓수를 배우고 있는데 이 자신감이 생김과 동시에 세상에 강한 사람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겸손해지더라고요. 정신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격투기 수련이 자신감도 높이고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자신감을 기르는 세 번째 방법, 바로 뭐든 일단 해보는 능력, 실행력을 기르는 겁니다. 이 실행력이 높아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돈 잘 버는 확률도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 90% 이상은 실행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막 주변에 유튜브 할 거다, 사업할 거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중에 이 실행에 옮기는 사람 못 봤죠? 그런 겁니다. 인간이 왜 실행력이 없냐면 유전자 속에 너 나대지 마 이런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옛날 원시시대 때에는 이 실행력이 너무 좋아버리면 이 버섯 아무거나 먹다가 이 독버섯 먹고 죽고, 이 안전한 길 말고 안 가본 길로 가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우리 유전자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본능은 하던 것만 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거 하는 건 싫어합니다. 이 실행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실행을 하게끔 오늘 헬스장 가서 인증샷 안 찍으면 5만원 줄게 이런 식으로 돈을 걸면 좋습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뭔가를 해야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해야 몸이 좋아지고 외모를 꾸며야 멋있어지고 여자한테 말을 걸어야 연락처를 얻고 여자친구가 생기겠죠. 이 실행을 해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네, 다음은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 외모 꾸미기입니다. 여자분들은 대부분 타고나게 외모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네일 아트도 하고 그러죠. 근데 남자분들은 외모 꾸미는데 관심도 없고 이게 중요한지도 몰라요. 이 남자가 뭔가 외모를 꾸미면 남성성을 상실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상한 편견을 가진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는 게 이 외모만 꾸미면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패션을 꾸미고 머리 스타일을 깔끔하게 하는 거는 센스의 문제입니다. 여자한테 잘생겨 보이진 못해도 이 찐따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사준 것 같은 옷 입고 미용실에서 다듬어 달라만 했을 것 같은 머리 스타일 하면 이 센스가 없어 보입니다. 이 옷도 신경 써야 되고 머리 스타일도 신경 써야 돼요. 이 외모를 안 꾸미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진짜 신경 써서 조금만 꾸며도 여자친구 못 사귀는 게 힘듭니다. 이 외모 꾸미는 법은 많은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진짜 외모만 꾸며도 전에 없던 자신감이 바로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내 자신감 키우는 마지막 5번째 방법, 여자 만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아 탐구를 하고 웨이트 운동하고 복싱하고 실행력이 좋아져서 돈도 좀 벌어요, 외모도 꾸몄어. 근데 남자가 여자를 못 만나면 진정한 자신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남자는 성욕의 지배를 받는 동물인데 이걸 해소해주지 못한다면 이 결핍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를 꼭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이런저런 심리적인 결핍이 있다면 여자를 만나는 게 그걸 치료해줄 수도 있어요. 저도 되게 눈치 보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 실행력을 길러야겠다, 인생을 이렇게 계속 살 수가 없다,
이런 다짐을 하고 길에서 번호를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여자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엄청 생겼거든요. 아, 내가 원하면 여자친구는 바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있게 되더라고요. 이 평생 방구석에서 이 여자 사진 보는 남자가 대부분인데 인생 한 번 사는 거, 아, 여자 많이 만나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게 멋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여자에 대한 결핍을 해소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면 뭐 다들 늦바람 나고 아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자에 대한 환상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은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 것 같아요. 여자 보는 눈도 확실히 생겼고 결핍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결혼을 할 목표가 있다면 여자를 많이 만나서 좀 자신감도 가지고 여자 보는 눈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뭐 마통론이니 뭐 퐁퐁남이니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거에 당하는 거는 뭐 속인 사람 잘못도 있지만 그런 여자를 거를 수 있는 해안 그리고 능력을 가지지 못한 남자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하면 그런 것들과 서서히 멀어지게 될 거예요. 네, 오늘은 자신감 키우는 5가지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진짜 중요한 거라 이 2배속으로라도 한 번씩 복습하시고 바로 싹 다 실천을 해보세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만 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자 만나는 법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댓글에 무료 코스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감을 얻는 방법 첫 번째는 메타인지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용어 나와서 영상 끌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진짜 중요한 개념이라 첫 번째로 넣은 거니까 1번이라도 끝까지 봐주세요. 이 메타인지는 정말 중요한 능력인데 바로 나 자신을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축구 선수인데 드리블을 잘하고 패스를 잘 못한다고 했을 때, 아, 내가 패스는 잘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이 메타인지가 높으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직업적 성취, 즉 돈도 잘 벌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능력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메타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흔치 않아요. 이 조기 축구에 나가면 죄다 자기가 메시 날강도죠. 이 자기가 패스를 못한 건데도 남 탓을 하는 경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 메타인지랑 자신감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이 타고난 성향을 잘 파악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서 내 강점을 활용할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타고난 성향이 순하고 중성적인 남자라고 쳐볼게요. 이런 분들은 아, 내가 부드러운 성향이구나 라는 메타인지를 하고 이 다정함과 부드러움 속에서 카리스마 그리고 자존감을 키워가야 합니다. 근데 이 순둥순둥한 남자들이 유튜버에서 앤드류 테이트 영상 보고 와, 나도 존나 상남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설프게 흉내내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남성성은 키워야 하는 거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매력 있는 거지만 여러분이 유재석님으로 태어났으면 김구람님처럼 공격성 있는 사람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성향을 파악해야 여러분의 강점이 발현이 될 거고, 그래야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자신감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성향을 연계하는 거는 티가 나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겠죠. 이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MBTI 검사가 가장 대중적이고 쉬운 방법이고 뭐 갤럽 강점 검사, 이런 전문적인 검사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강점, 단점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뭐 나 성격 어떤 거 같냐, 뭐 나 어떤 머리 어울릴 것 같냐, 어떤 옷이 어울릴 것 같은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 명한테 물어보고 공통된 답이 있으면 웬만하면 그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중에 주구장창 머리를 올리고 이마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분명 남이 봤을 때 이 내린 머리가 잘 어울리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남들에게 물어봐서 10명 중 8명이 너 내리는 머리 하는 게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내리는 머리로 바꿔야죠. 그러면 더 멋있어지는 겁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 남성 호르몬 키우기입니다. 앞에서 중성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에 맞는 강점을 키우라고 했지만 이 단점 보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성적이면 이 남성성이 부족한 게 단점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 남성성까지 키우면 개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자신감, 진취적인 성향, 공격성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건 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내향적이고 소심하다면 이 남성 호르몬을 키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소심함을 해결하기 위해선 남성 호르몬이 필수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남성 호르몬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수컷 조상님들이 짱돌 들고 창 들고 사냥하게끔 만드는 호르몬이었습니다. 실제로 인위적으로 스테로이드 같은 걸 해서 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 사람들을 보면 로이드 레이지라고 해서 엄청 공격적으로 변하죠. 이 남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자라면 어느 정도 공격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진취적인 성향을 키우게끔 하기 때문이요. 아 씨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큰 꿈을 꾸게 하고 더 진취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게 남성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이 남성 호르몬을 어떻게 키우냐?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특히 하체 운동이요. 2017년 버드나르 박사 그리고 2014년 페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도 빼야 됩니다. 이 체지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몸이 좋아지면 자동으로 자신감이 생겨요. 이 외적으로도 멋있어지고 덩치가 커지면서 이제 속된 말로 이 어깨팔, 가오가 생기면 자신감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여러분이 소심하고 무기력한 남자라면 운동을 꼭 하셔야겠죠. 그리고 뭐 헬스 말고 뭐 격투기류, 복싱, 유도, 레슬링 이런 거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드리는 조언인데 아무리 한국이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이 남자라면 덩치 크고 무서워 보이는 남자 앞에서 본능적으로 주눅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격투기를 배우면 굳이 실전에서 쓰지 않더라도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죠. 여러분이 엄청 말랐거나 비만이라면 우선 표준 체중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 격투기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도 레슬링이나 주짓수를 배우고 있는데 이 자신감이 생김과 동시에 세상에 강한 사람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겸손해지더라고요. 정신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격투기 수련이 자신감도 높이고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자신감을 기르는 세 번째 방법, 바로 뭐든 일단 해보는 능력, 실행력을 기르는 겁니다. 이 실행력이 높아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돈 잘 버는 확률도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 90% 이상은 실행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막 주변에 뭐 유튜브 할 거다, 뭐 사업할 거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중에 이 실행에 옮기는 사람 못 봤죠? 그런 겁니다. 인간이 왜 실행력이 없냐면 유전자 속에 너 나대지 마 이런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옛날 원시시대 때에는 이 실행력이 너무 좋아버리면 이 버섯 아무거나 먹다가 이 독버섯 먹고 죽고, 이 안전한 길 말고 안 가본 길로 가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우리 유전자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본능은 하던 것만 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거 하는 건 싫어합니다. 이 실행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실행을 하게끔 오늘 헬스장 가서 인증샷 안 찍으면 5만원 줄게 이런 식으로 돈을 걸면 좋습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뭔가를 해야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해야 몸이 좋아지고, 외모를 꾸며야 멋있어지고, 여자한테 말을 걸어야 연락처를 얻고 여자친구가 생기겠죠. 이 실행을 해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네, 다음은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 외모 꾸미기입니다. 여자분들은 대부분 타고나게 외모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뭐 네일 아트도 하고 그러죠. 근데 남자분들은 외모 꾸미는데 관심도 없고 이게 중요한지도 몰라요. 이 남자가 뭔가 외모를 꾸미면 뭐 남성성을 상실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상한 편견을 가진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는 게 이 외모만 꾸미면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패션을 꾸미고 머리 스타일을 깔끔하게 하는 거는 댄스의 문제입니다. 여자한테 잘생겨 보이진 못해도 이 찐따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사준 것 같은 옷 입고 미용실에서 다듬어 달라만 했을 것 같은 머리 스타일 하면 이 센스가 없어 보입니다. 이 옷도 신경 써야 되고 머리 스타일도 신경 써야 돼요. 이 외모를 안 꾸미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진짜 신경 써서 조금만 꾸며도 여자친구 못 사귀는 게 힘듭니다. 이 외모 꾸미는 법은 많은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진짜 외모만 꾸며도 전에 없던 자신감이 바로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내 자신감 키우는 마지막 5번째 방법, 여자 만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아 탐구를 하고 웨이트 운동하고 복싱하고 실행력이 좋아져서 돈도 좀 벌어요, 외모도 꾸몄어. 근데 남자가 여자를 못 만나면 진정한 자신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남자는 성욕의 지배를 받는 동물인데 이걸 해소해주지 못한다면 이 결핍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를 꼭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이런저런 심리적인 결핍이 있다면 여자를 만나는 게 그걸 치료해줄 수도 있어요. 저도 되게 눈치 보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 실행력을 길러야겠다, 인생을 이렇게 계속 살 수가 없다 이런 다짐을 하고 길에서 번호를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여자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엄청 생겼거든요. 아, 내가 원하면 여자친구는 바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있게 되더라고요. 이 평생 방구석에서 이 여자 사진 보는 남자가 대부분인데 인생 한 번 사는 거, 아 여자 많이 만나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게 멋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여자에 대한 결핍을 해소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면 뭐 다들 뭐 늦바람 나고 아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자에 대한 환상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뭐 결혼을 하면은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 것 같아요. 여자 보는 눈도 확실히 생겼고 결핍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결혼을 할 목표가 있다면 여자를 많이 만나서 좀 자신감도 가지고 여자 보는 눈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뭐 마통론이니 뭐 퐁퐁남이니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거에 당하는 거는 뭐 속인 사람 잘못도 있지만 그런 여자를 거를 수 있는 해안 그리고 능력을 가지지 못한 남자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하면 그런 것들과 서서히 멀어지게 될 거예요.
보면 뭐 알파메일, 남성성 이런 단어들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남성성을 거세하고 있다, 남성성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그런 남성성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미디어에서 여자들이 공감해주는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남자에게 이상한 걸 강요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 남편이 여자한테 경제권 주고 용돈 받고 사는 거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퐁퐁남이니 호구남이니 챙기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병신돼요 진짜. 이런 거에 깊게 빠지면 페미에 빠진 여자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세상이 남성성을 거세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뭐 음모론 마냥 세상은 잘못됐어, 남성성을 가져야 돼, 남자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 이러면서 과몰입하면 탐자가 봤을 때 이상해 보입니다. 음침한 사회 부적응자 같아요. 페미니즘도 보면은 원래는 남녀평등이라는 건전한 사상이죠. 근데 세상이 여자를 억압하고 있어, 유리천장이 너무 심해, 가부장 제도를 타파해야 돼 이러면서 과몰입하면 진짜 이상해 보이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남성성, 알파메일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하면은 그런 페미 과몰입 러랑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페미 거리는 여자들 99%가 예쁘지 않듯이 알파메일, 남성성 거리는 남자들이 보통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성훈 같은 싸움 잘하고 몸 좋고 돈 많고 유명하고 이런 진짜 알파메일들이 뭐 알파메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빌 게이츠는 뭐 알파니 베타니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여자들 중에 커리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쇼핑몰 사장, 인플루언서 이렇게 예쁘고 성공한 여자들이 페미 거리고 다니는 거 거의 못 봤죠. 실제로도 머릿속에 그런 페미니즘 같은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도 남성성, 알파메일 같은 단어를 지우고 사시는 게 하는데도 편하고 여자한테도 인기 많아지는데 훨씬 도움됩니다. 알파메일이 돼야 돼, 알파메일은 이래, 이렇게 여유 없이 강박적으로 사는 남자가 어떻게 여자한테 인기가 많겠어요. 실제로 돈 많고 여자 잘 만나는 남자들 보면 내가 남성성 있게 여자를 대했더니 반응이 좋더라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자신감을 갖지 말라니 뭔 개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임? 잠깐만 들어봐요. Ralph Waldo Emerson. 이라는 사람이 쓴 자기 신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믿고 행동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한 8년 전쯤에 읽어본 것 같은데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에 강한 ENTP 이런 남자들이 이런 말들을 설파하고 다닙니다. 보통 유튜브에서 뭔가 나서가지고 설파하고 교육하려고 하고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통 ENTP, ENTJ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강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안 읽었을 때도 자기 신뢰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책 보고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내가 나를 믿으면 되는 거였어 이러면서 뽕에 취한 것 뿐이죠. 그래서 님들 저처럼 자기 신뢰하면 잘됨 저보셈 월에 1000만원 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정도로 타고나게 똑똑하거나 감이 좋거나 운이 좋아서 직관대로 딱딱딱 되는 경우는 자기 신뢰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뭔 개소리가 싶죠? 여러분을 믿으면 일이 안 풀리고 여자도 못 만나고 돈도 못 벌어요. 여자 만나는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나는 알파메일이야,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하면 여자가 좋아할까요?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이 아재 개그하는 부장님들 보세요. 자기 신뢰 합니다. 주눅 안 들죠? 진짜로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극혐하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웬만하면은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이상한 행동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알파메일병, 거만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라운지 클럽 같은 데서 막 신나게 놀아요. 진짜 신나 보이긴 해요. 근데 찐따 같았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여자의 손을 잡습니다. 근데 너무 패션도 아저씨 같고 안경도 철진한 뿔테 안경 써서 그런지 여자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거절을 하니까 벤틀리 키를 꺼내더니 삐빅 하면서 창문 밖에 보이는 자기 차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래도 싫어요? 이런 망언을 해요. 이게 알파메일병, 자기 신뢰병의 폐해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손바닥이라도 때리면서 피드백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뿔테부터 바꿔라, 차자랑하지 마라, 패션 좀 바꿔라 이렇게 피드백 해주고 그 남자가 내가 틀렸구나, 내가 지금은 신이구나 하면서 자기 불신을 해야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 외에도 자기 신뢰해서 망하는 경우 되게 많죠. 성형 중독인 여자들 주변에서 그렇게 말리는데도 눈 밑에 애벌레 마냥 필러놓고 망하는 사례, 그리고 문신돼지처럼 이상한 문신, 이상한 명품 옷으로 떡칠하는 사례, 다 감히 자신을 믿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타고나게 감각이 좋아서 자기 신뢰를 해도 되는 경우가 아닐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할 때 직접 만들었던 썸네일입니다. 정말 허접하죠. 저도 그렇고 자기 신뢰하면 안 돼요. 지금 구독자가 30만이 돼가지만 대본 쓸 때 저를 안 믿어요. 저는 INTP고 워낙 생각이 여기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의식의 흐름대로 쓰면 글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요즘도 글쓰기 책들을 펴놓고 구조화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고 공부하고 아는 게 많아지면은 자뻑이 생겨서 말을 이상하게 어렵게 하기 마련입니다. 교수님들처럼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뭐 굳이 어렵고 있어 보이는 단어를 쓰지 않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요. 그리고 주변에 사업 잘하고 돈 버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믿지 않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보통 사업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감으로 행동하다가 망하죠.
그러면 여자 앞에서 자신감을 가져라,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해라, 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여자 앞에서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68에 50 몇 킬로 나가는 남자가 있어요. 엄청 말랐죠. 이 사람이 자기 신뢰, 알파메일 이런 걸 어디서 주워들었다 칩시다. 이 사람은 남들 앞에서 알파메일처럼 행동해야지 이러면서 굳이 거만하게 남자답게 행동을 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와 멋있다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멸치가 방어기제가 세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보일 거고요. 이렇게 알파메일 어쩌고에 과몰입해가지고 내 행동이 남성성 있는 행동인지 자신감 있어 보이는 행동인지 수시로 체크하는 남자들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찐따 같고 만만해 보이면 안 돼 이런 방어기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운동을 하든 일을 열심히 하든 뭐 여자를 많이 만나든 외모를 꾸미든지 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자를 많이 안 만나봐서 낯을 가리는 분들은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돼 이러면 더 찐따 같을 수 있으니까 아 내가 여자 경험이 없구나, 그러면 여자 경험을 좀 많이 해야겠다, 지금 내 모습에 자신이 없으니까 외모를 좀 더 꾸며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파메일, 남성성 뭐 이런 얘기들 핫하죠. 결국 뭐 자신감 있는 남자가 되라, 짱이 되라,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국에서 이 앤드류 테이트가 유행하면서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도 뭐 픽업 아티스트 이런 거 공부하는 일부 남자들한테는 유행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기하게 알파메일이니 뭐 프레임을 높여야 하느니 이런 거 찾아보고 공부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열의 8명 정도는 오히려 그걸 공부하고 나서 더 찐따 같고 이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에서도 앤드류 테이트 이런 사람들이나 뭐 알파메일 이런 거에 관심 가지기 시작한 분들이 있을 텐데 진짜 괜히 잘못 공부했다가 좆됩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해지고 사회성 떨어지는 찐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남자로서 자기 개발하는데도 사기적인 내용이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여자 잘 만나고 싶고 일도 잘 풀리고 돈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다, 간단하게 이 영상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법으로 구독자를 30만 만들고 여자도 잘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제 뇌피셜이 아니라 알파메일 호소인들 말고 주변에 월 1억 이상 버는 사람들, 여자 잘 만나는 사람들, 진짜 알파메일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이니까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 웬만한 자기개발 영상보다 도움될 거예요. 보면 뭐 알파메일, 남성성 이런 단어들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남성성을 거세하고 있다, 남성성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그런 남성성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미디어에서 여자들이 공감해주는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남자에게 이상한 걸 강요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 남편이 여자한테 경제권 주고 용돈 받고 사는 거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퐁퐁남이니 호구남이니 챙기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병신돼요 진짜. 이런 거에 깊게 빠지면 페미에 빠진 여자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세상이 남성성을 거세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뭐 음모론 마냥 세상은 잘못됐어, 남성성을 가져야 돼, 남자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 이러면서 과몰입하면 남자가 봤을 때 이상해 보입니다. 음침한 사회 부적응자 같아요. 페미니즘도 보면은 원래는 남녀평등이라는 건전한 사상이죠. 근데 세상이 여자를 억압하고 있어, 유리천장이 너무 심해, 가부장 제도를 타파해야 돼 이러면서 과몰입하면 진짜 이상해 보이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남성성, 알파메일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하면은 그런 페미 과몰입러랑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페미 거리는 여자들 99%가 예쁘지 않듯이 알파메일, 남성성 거리는 남자들이 보통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성훈 같은 싸움 잘하고 몸 좋고 돈 많고 유명하고 이런 진짜 알파메일들이 뭐 알파메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빌 게이츠는 뭐 알파니 베타니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여자들 중에 커리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쇼핑몰 사장, 인플루언서 이렇게 예쁘고 성공한 여자들이 페미 거리고 다니는 거 거의 못 봤죠. 실제로도 머릿속에 그런 페미니즘 같은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도 남성성, 알파메일 같은 단어를 지우고 사시는 게 하는데도 편하고 여자한테도 인기 많아지는데 훨씬 도움됩니다. 알파메일이 돼야 돼, 알파메일은 이래, 이렇게 여유 없이 강박적으로 사는 남자가 어떻게 여자한테 인기가 많겠어요. 실제로 돈 많고 여자 잘 만나는 남자들 보면 내가 남성성 있게 여자를 대했더니 반응이 좋더라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자신감을 갖지 말라니 뭔 개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임? 잠깐만 들어봐요. Ralph Waldo Emerson. 이라는 사람이 쓴 자기 신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믿고 행동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한 8년 전쯤에 읽어본 것 같은데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에 강한 ENTP 이런 남자들이 이런 말들을 설파하고 다닙니다. 보통 유튜브에서 뭔가 나서가지고 설파하고 교육하려고 하고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통 ENTP, ENTJ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강해요. 그래서 이런 책
책을 안 읽었을 때도 자기 신뢰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책 보고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내가 나를 믿으면 되는 거였어. 이러면서 뽕에 취한 것 뿐이죠. 그래서 님들 저처럼 자기 신뢰하면 잘됨 접으셈 월에 1000만원 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정도로 타고나게 똑똑하거나 감이 좋거나 운이 좋아서 직관대로 딱딱딱 되는 경우는 자기 신뢰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뭔 개소리나 싶죠? 여러분을 믿으면 일이 안 풀리고 여자도 못 만나고 돈도 못 벌어요. 여자 만나는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나는 알파메일이야.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하면 여자가 좋아할까요?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이 아재 개그하는 부장님들 보세요. 자기 신뢰 합니다. 주눅 안 들죠? 진짜로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극혐하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웬만하면은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이상한 행동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알파메일병 거만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라운지 클럽 같은 데서 막 신나게 놀아요. 진짜 신나 보이긴 해요. 근데 찐따 같았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여자의 손을 잡습니다. 근데 너무 패션도 아저씨 같고 안경도 철진한 뿔테 안경 써서 그런지 여자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거절을 하니까 벤틀리 키를 꺼내더니 삐빅 하면서 창문 밖에 보이는 자기 차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래도 싫어요? 이런 망언을 해요. 이게 알파메일병 자기 신뢰병의 폐해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손바닥이라도 때리면서 피드백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뿔테부터 바꿔라. 차자랑하지 마라. 패션 좀 바꿔라. 이렇게 피드백 해주고 그 남자가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지금은 신이구나 하면서 자기 불신을 해야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 외에도 자기 신뢰해서 망하는 경우 되게 많죠. 성형 중독인 여자들 주변에서 그렇게 말리는데도 눈 밑에 애벌레 마냥 필러 넣고 망하는 사례. 그리고 문신돼지처럼 이상한 문신, 이상한 명품 옷으로 떡칠하는 사례. 다 감히 자신을 믿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타고나게 감각이 좋아서 자기 신뢰를 해도 되는 경우가 아닐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할 때 직접 만들었던 썸네일입니다. 정말 허접하죠. 저도 그렇고 자기 신뢰하면 안 돼요. 지금 구독자가 30만이 돼가지만 대본 쓸 때 저를 안 믿어요. 저는 INTP고 워낙 생각이 여기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의식의 흐름대로 쓰면 글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요즘도 글쓰기 책들을 펴놓고 구조화를 해서 씁니다. 사람이 나이 먹고 공부하고 아는 게 많아지면은 자뻑이 생겨서 말을 이상하게 어렵게 하기 마련입니다. 교수님들처럼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뭐 굳이 어렵고 있어 보이는 단어를 쓰지 않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요. 그리고 주변에 사업 잘하고 돈 버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믿지 않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보통 사업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감으로 행동하다가 망하죠. 그러면 여자 앞에서 자신감을 가져라.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해라, 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여자 앞에서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68에 50몇 킬로 나가는 남자가 있어요. 엄청 말랐죠? 이 사람이 자기 신뢰, 알파메일 이런 걸 어디서 주워들었다 칩시다. 이 사람은 남들 앞에서 알파메일처럼 행동해야지 이러면서 굳이 거만하게 남자답게 행동을 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와 멋있다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멸치가 방어 기제가 세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보일 거고요. 이렇게 알파메일 어쩌고에 과몰입해가지고 내 행동이 남성성 있는 행동인지 자신감 있어 보이는 행동인지 수시로 체크하는 남자들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찐따 같고 만만해 보이면 안 돼 이런 방어 기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운동을 하든 일을 열심히 하든 뭐 여자를 많이 만나든 외모를 꾸미든지 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자를 많이 안 만나봐서 낯을 가리는 분들은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돼 이러면 더 찐따 같을 수 있으니까 아 내가 여자 경험이 없구나. 그러면 여자 경험을 좀 많이 해야겠다. 지금 내 모습에 자신이 없으니까 외모를 좀 더 꾸며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누굴 믿어야 될까요?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강의를 듣든 책을 읽든 해서 주관을 내려놓고 진짜 객관적인 정보대로 해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머리 스타일이 너무 평범하고 촌스러워요. 근데 자기는 괜찮은 것 같아. 그 동생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관을 내려놓고 감각 있는 남의 말을 들어야겠죠. 본인의 말과 본인의 감각이 맞았으면 이미 돈 많이 벌고 이미 여자 많이 만났어야 돼요. 아니면 자기 생각, 논리 체계 이런 거 다 부정해야 됩니다. 아재 개그 하는 아저씨들도 피드백 받아야 되겠죠. 님 개그 정말 재미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래야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아는 동생 중에 20대 중반에 사업으로 연봉 10억 정도 버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ENTP고 자기에 강하고 남성 호르몬도 많고 하지만 자기가 망하면은 멘토로 생각하는 한 분의 말만 들을 거래요.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 논리, 믿음 체계, 선입견 다 부정하고 그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자기를 믿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